How the US Air Force turns an F-16 fighter into a drone. 미 공군이 F-16을 무인 드론으로 만드는 이유. 며칠 전인 2019년 11월 19일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방 전문 매체인 Popular Mechanics는 F-16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. 미 공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-35를 전면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F-35로 대체된 F-16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. 1980년대 미 공군에 도입된 F-16은 40년 가까이 운용이 되어 왔고 자연스럽게 그중 일부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 공군은 이런 오래된 F-16을 그냥 고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용법을 연구하여 찾아냈습니다. 바로 F-16을 무인화하여 드론으로 만드는 것인데요. 정식 명칭은 QF-16입니다. 기사 내용에 따르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이륙 및 착륙이 자유롭고 복잡한 공중기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미 공군은 이렇게 무인 드론화된 QF-16을 파일럿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유인기와 모의전을 하게 되면 가상 격추만 가능한 데 비해 무인기인 QF-16과 모의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여 격추하는 과정까지 다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이는 파일럿 훈련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까지 겸할 수 있게 됩니다. 그 외에도 앞으로 등장할 무인 전투기를 제어하기 위해 미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스카이보그를 QF-16에 맞게 개조시켜서 장착하면 스텔스 기능을 위해 무장을 희생시킨 F-22나 F-35 전투기를 위한 무기 운반 윙맨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 우리나라에도 F-35가 도입되고 있는데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전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어떠신가요? 갑자기 궁금증이 확 생기지 않으십니까? 그러면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역된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. F-16 파이팅 팰컨은 지금까지 공준전 역사에 큰 획을 끈 남다르게 성공적인 전투기였지만 미 공군은 이 유능한 전투기의 최후를 강력한 폭발로 마무리 짓고 있다. 매년 미 공군은 F-16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여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변신시키고 있는데 무인화 작업이 끝나고 QF-16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무인기들은 미 공군 파일럿들의 공중전 연습 타겟이 되어 격추되면서 길었던 그 생을 끝마치고 있다. F-16은 1980년에 미 공군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분쟁에서 맹활약을 펼쳤다. 미 공군은 F-16을 적어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구매해왔기 때문에 미 공군의 F-16 전투기들 중 일부는 다른 F-16보다 기체 연령이 오래될 수밖에 없다. 그 중에서도 기체 연령이 가장 오래된 비행기들은 애리조나주 데이비드 몬탄 공군기지에 있는 The Boneyard로 오게 된다. 미 공군이 이 오래된 F-16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안 그곳의 열과 건조한 공기는 오래된 비행기들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준다. 2010년 미 공군은 폐기 직전의 F-16을 무인 드론 지휘를 뜻하는 Q를 붙여 QF-16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. 와이어드에 따르면 올해 32대의 오래된 F-16을 데이비드 몬탄 기지에서 차출하여 보잉이 디자인한 드론 특수장비 키트를 사용하여 개조했다. F-16은 F-4 팬텀과 같은 구형 항공기보다 오히려 무인 드론으로 개조하기가 쉬운 편인데 이는 F-16이 조종사의 비행 조작을 기내 컴퓨터가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실행시키는 fly-by-wire 방식의 전투기이기 때문이다. F-16은 조종사가 아닌 컴퓨터가 전투기를 직접 통제하는 최초의 제트기들 중 하나였다. 무인 드론기를 만들 때 수동으로 조종되는 비행기를 무인으로 조종하기 위해 물리적인 제어 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컴퓨터로 통제되는 fly-by-wire 시스템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쉽고 간편하다. 보잉이 만든 이 드론 특수장비 키트는 드론이 혼자서 이륙 및 착륙할 수 있게 해주며
상당히 복잡한 공중기동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. 하지만 현재 QF-16 무인 드론은 공중전 격추 연습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격추로 끝이 나지 착륙까지 하는 일은 거의 없다. QF-16은 유인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표적 연습으로 사용된다. 이뿐만이 아니다.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R2-D2 역할을 하는 미 공군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카이보그도 QF-16에 맞게 개조할 수 있어 QF-16을 유인 스텔스 전투기 F-22나 F-35 전투기의 무기 운반 윙맨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다. 미 공군은 애리조나주 데이비드 몬탄 공군기지에 있는 더 본야드에 수많은 F-16을 보유하고 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 100대 이상이 애리조나 사막에 깔끔하게 줄지어 세워져 있다. 결국 모든 F-16 파이팅 팰컨은 본야드에서 최후의 유인 비행을 하게 될 것이고, 그중 선택된 소수만이 새로운 장비를 장착하고 전투기 수평 수직 안전장치에 눈에 띄는 선명한 색깔의 오렌지 페인트 작업을 받게 될 것이다. 모든 QF-16은 F-16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의 선명한 오렌지색 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미국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전투기들 중 하나가 멕시코만 상공에서 산산조각으로 폭발하는 차갑고 현실적인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멋진 비행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. 이상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 전문 매체 popularmechanics.com에서 지난 11월 19일에 게재했던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. 이 기사를 작성한 카일 미조카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국방 매체에 기고를 하고 있는 미국 국방보안 전문가입니다. 제가 종종 번역하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도 자주 기고를 하고 있죠. 기사의 마무리 부분을 읽으면서 카일 미조카미가 F-16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. 제가 밀리터리에 대해 무지하던 시절에도 F-15와 F-16은 알고 있었을 정도로 전투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. 이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와는 별도로 바이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생산된 F-16B와 어드밴스드 이글로 진화한 F-15는 앞으로 20년은 거뜬히 세계 여러 나라의 하늘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 섭섭함이 약간은 사라지는 것 같네요. 새로운 기체로 제작되고 있는 F-16 블럭 70-72 전투기의 경우 F-16V의 사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F-16 전투기보다 기체 수명이 50%가량 늘어났고 기골 보강으로 인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블럭 70-72의 경우 운용기간 또한 2070년 이후까지도 가능하다고 럭히드 마틴은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공군은 현재 134대의 F-16을 바이퍼 버전인 KF-16V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2019년 내로 KF-16B로 업그레이드된 1호기가 미국에서 테스트를 거쳐 국내로 반입될 예정입니다. 하지만 새로 제작하는 기체가 아니고 개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 제작되는 블럭 70-72 전투기만큼의 수명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. KF-X가 예정대로 제대로 개발이 되어준다면 차후 한계 수명에 가까워지는 KF-16B도 미국처럼 무인 드론화 시킬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어떤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?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.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